반갑습니다.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촬영 장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잠시 뒤에 대학교에 강의를 왔다가 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격의 단점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의 단점이나 약점, 부족한 점 등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데 각각의 질문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성격의 단점에 해당되는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격의 단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본인 스스로 본인의 단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장점과도 같은 단점을 이야기하면 떨어진다 등등등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와 같이 어떠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측면보다도 이 지원자는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향후에 입사에서도 이러한 성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장점과도 같은 그런 단점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장점과도 같은 단점은 어떤 느낌이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겠죠. 신중하다 보니까 조금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실수를 안 합니다. 자, 이 말은 사실은 좀 느리다라는 단점을 이야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지원자는 신중하다라는 것을 부각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절대로 평가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부족한 건 뭐다? 인정해야 되는데 방금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단점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좋은 성과로서도 연결함으로써 포장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신중하다 보니까 다소 업무 처리 속도가 좀 늦어지고 막판에 일이 몰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정적 결과를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답변이 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단점이라는 것은 100% 극복을 한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건 더 이상 단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비록 지금도 그 단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본인 스스로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향후에도 나는 어떤 단점 누군가가 지적을 해줬을 때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거는 단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점을 인정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점을 선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될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 꼼꼼하지 않다, 그 다음에 게으르다, 아침잠이 많다, 아니면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 등 누가 보더라도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선택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에 따라서 물론 포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부정적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극복 노력이라든지 추가적인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또 스트레스를 자주 잘 받는다 이런 표현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먼저 쓰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단점이 좋은 단점이냐, 어떤 단점이라고 하더라도 다 직무에 좀 안 좋을 것 같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중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좀 놓쳐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과감하게 선택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부분을 고치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중하다 보니까 과감하지 못해서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완전 망해버렸다.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 아까 인정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결과를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봤을 때 이 부정적인 결과가 본인한테 피해가 오는 것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서 어떤 조직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이러한 좀 부정적 결과를 미치는 그러한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그럼 단점까지도 완벽하게 쓸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걸 또 이제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는 이제 인사팀에 지원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공과 사가 굉장히 구분이 명확하다. 자, 이 단어는 굉장히 좀 중립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거는 절대로 단점을 포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포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중립적인 단어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적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사 구분이 명확하다 보니 친구들에게 종종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 활동을 할 때 뭐 페널티라든지 어떠한 규정을 어긴 거에 대한 벌금을 이렇게 좀 따박따박 받아내다 보니까 간혹 친구들이 서운해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최소한 받을 때는 그래도 완곡하게 왜 우리가 이런 걸 받아야 되고 친구가 또 이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사팀에 입사해서도 공사 구분을 명확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느낌이냐면 공사 부분이 명확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이거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인사팀에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사 부분이 명확하다. 그래도 안 좋은 단점이 있다고? 아니야. 내가 볼 땐 뭐 이 정도 그래. 인사팀 지원하면 이 정도의 공사 부분을 해야지 이 새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장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도움이 되는 장점이 지나치게 많이 발휘됐을 때 나오는 단점을 이야기하신다면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지원 직무에 우리 지원자의 적성이 좀 더 부합된다라는 부분도 역시나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는 게 좋은데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단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조건 단점을 인정해라. 그 단점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시해라.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단점 항목에서 좋은 자기소개서, 좋은 면접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완성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점수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 결과를 줄 수 있는 어떠한 강한 단어들, 부정적 단어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지나치게 많이 발휘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단점들을 얘기하시고 평가자로 하여금 정말 이 지원자는 이 직무에 어느 정도의 적성에 부합된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음으로 제 방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금 몰래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몰래라는 표현보다도 지금 강의가 있다 보니까 강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직 학생들이 안 오다 보니까 제가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제공을 한 겁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제공할 텐데 다음번에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촬영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제 영상에 부족한 점들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거기다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들을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학습하면서 소통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어떤 걸 가장 신경 썼냐면 너무 길지 않게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이 아니라 여기서 찍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빨리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니즈를 감안해서 진행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무도 안 오는 거죠?